이연복은 대한민국에서 중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셰프이며 대한민국의 중화요리 전문점 목란의 오너 셰프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의 지배자, 국가대표 요리사, 중식의 대가로 알려진 이연복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복은 1959년 7월 11일 생으로 중화민국계 화교 집안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이연복의 부모님은 모두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정착하게 된 화교이지만 이연복 자신은 서울시 왕십리에서 태어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산둥에 가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중식당을 운영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사립인 화교 초등학교의 높은 학비를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6학년 때 초등학교를 중퇴하였고 13살의 나이로 아버지의 지인이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엔 철가방이 없어 나무 가방으로 배달을 했는데 가방이 매우 무거웠고 자전거도 매우 비싸서 타기 힘들어서 뛰어서 배달을 했으며 랩을 감아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다가 엎으면 욕은 욕대로 먹고 음식값만 물어줘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중식당에 취직하고 어깨너머로 요리 기술을 배워 자신만의 요리 기술을 터득하고 17살이 되던 해에는 서울 명동의 사보이 호텔구의 중식당인 호화대반점에 막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일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둘째 칼판까지 오르고 일손이 필요할 때면 친구들도 하나둘씩 호화대반점에 취직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성격이 날카로웠고 어느 날 주방에서 친구들과 선배들이 말다툼을 하다 패싸움에 휘말려서 20살의 나이에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연복은 1980년 22살이 되던 해에 한 선배의 추천으로 주한대만 대사관 조리장에 지원하게 됩니다. 당시 이연복을 포함한 최종 후보 3인이 실기 면접을 보았는데 이때 자신을 최연소 조리장으로 합격시켜준 동파육은 지금까지도 운명의 요리라고 합니다. 대사관 근무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 생활이 평탄해지고 한국인 이은실 씨와 결혼하여 가정도 꾸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연복의 국적에 관한 에피소드도 전해지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문화에 익숙했지만 부모님이 화교 출신이고 그때는 중국과 수교를 맺기 전이라 국내 화교들은 중화민국 국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대만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화교 학교에 다닐 때는 짱골라, 짱깨라며 국적을 비하하는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며 이후 혼란기를 겪으며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자신의 중식당도 자리 잡으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으로 귀화했고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대사관에서 일을 하면서 1984년 26살이 되던 해에 대만에서 축농증 수술을 하다가 신경을 건드려서 후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 후각을 되찾기 위한 4번의 재수술을 거듭했지만 결국 후각은 돌아오지 않았고 당시에는 요리를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이연복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미각과 촉각만으로 후각을 대체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였고 현재는 수증기를 손으로 만져서 조리가 진행된 정도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예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하며 이 때문에 서양 재료 중 트러플이나 올리브 오일처럼 향으로 유명한 것은 맛을 알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연복 셰프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지인들이 버블 경제로 경제 호황기였던 일본에서 큰 돈을 벌여들였고 이연복도 일본에 가자던 지인의 권유로 대만 대사관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파친코라고 하는데 친구가 파친코를 가르쳐주면서 파친코에 빠지게 되었고 대사관 시절에 월급인 몇마 nen식을 매일 딸 정도로 잘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물쓰듯 쓰고 담배도 계속 피우고 커피도 계속 마시면서 점점 폐인화되는 것을 느끼고 미래를 걱정하며 파친코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사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였는데 일부러 대사관에서 일했던 경력을 숨기고 설거지나 야채 손질 등의 허드렛일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당시 식당의 부주방장이 결근을 밥 먹듯이 해서 이연복이 결국 부주방장을 대신해 요리를 하게 되고 보조에서 주방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력을 쌓고 다른 가게로 이직을 하였는데 가게의 안주들이 부침개, 오징어 등 간단한 메뉴들이 줄을 이뤘고 어느 날 한 손님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소문이 나서 주문이 폭주하게 되었고 다른 식당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빗발쳤다고 하며 일본에서 일한 지 2년 후에는 한국에 집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입성 4년째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망하던 중식집이 있었는데 이 중식집의 건물 주인이 이연복에게 50만 엔을 투자하고 집세를 3개월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연복에게 중식집의 운영을 부탁하였고 이연복은 이를 수락하여 중식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당시에 중국집들은 주문을 하면 닭날개 튀김을 서비스로 주는 곳이 많았는데 똑같이 닭날개 튀김을 서비스로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숙고 끝에 닭발을 서비스로 주게 되었는데 유명세를 타게 되어 크게 성공하였고 이후 이 매장을 6년 동안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이연복은 1998년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중식당 목란을 개업하게 됩니다. 식당 이름의 유래는 중국의 설화 주인공인 화목란으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대신해 군대에 갔던 화목란의 이야기가 마치 어린 나이에 배달통을 들어야 했던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게 느껴져 상호명으로 생각해 두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목란은 월세 인상에 쫓겨 월세 스트레스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식당이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자 월세도 덩달아 인상이 되고 다시 싼 월세를 찾아 몇 차례나 위치를 이전하였고 현재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연복 셰프는 냉장고를 부탁해 수민의 반찬, 국가대표, 편스토랑, 현지에서 먹힐까,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뛰어난 중식 요리 실력을 자랑하며 스타 셰프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 자체는 본인이 즐겁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목란의 직원들은 아무도 이연복의 방송 출연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중화요리의 다양성을 알리는데 관심이 많으며 그 일환으로 방송이나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정용 중화요리 레시피를 자주 소개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오리지널 레시피 단계를 반 정도로 단순화하여 고안한 레시피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연복은 가족들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동물을 좋아하며 은퇴 이후에는 유기동물을 거두어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며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쉬는 날에는 아내와 함께 유기견 보호센터에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하며 보호센터에 돈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목란 주차장에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밥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보던 길고양이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죽은 일이 생기자 이연복도 분노가 컸는지 평소에 온화한 모습과 달리 폭행범에게 너 내가 잡으면 똑같이 해준다는 일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중화요리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이연복 셰프의 이야기였습니다.